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여러 방면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패션부터 음악, 영화까지 트렌드를 보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여 이미 각 문화 영역에선 그 당시를 복귀하며 수많은 제품과 영화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역시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하고 만화 단행본 판매는 100만 부 돌파, 그리고 굿즈를 사기 위해 오픈 하루 전부터 캠핑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현상에 동조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30, 40 세대라는 점입니다. 바로 저희들이죠. 이제 막 40대가 된 우리는 왜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학창시절에 신었던 나이키 에어포스 1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오늘 무스크 라디오의 주제는 왜 40대는 추억을 사는가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스크 라디오의 민숙이 임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예, 주위에 모두 슬램덩크 얘기뿐입니다. 그래요? 저 빼고 슬램덩크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래? 네. 짬내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슬램덩크 만화 나왔을 때도 안 봤거든요. 잘. 그러니까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인상 깊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보는데 조금 망설여지지만 아무튼 뭐 주위에 다 지금 뭐 뉴스도 그렇고 뭐 실장님도 그렇고 다 그냥 슬램덩크 얘기뿐입니다. 지금. 내가 좀 과몰입하고 있는 건 있죠. 실장님이 뭔가에 과몰입하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 티를 안 낼 뿐이지 내가 과몰입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임전 실장님 원래 농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슬램덩크 2번 보신 걸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더빙판으로 2번 봤고요. 네. 2번 본 이유는 개봉한 날 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방송을 하자라고 하고선 내가 좀 많이 뭐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봤어요. 네. 재밌기도 했고. 네.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만화책은 이게 산왕전을 딱 끝내고 네. 사실은 완결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그 제1부 완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나는 한국판의 오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판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젠가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던 것도 있었어요. 그 끝에서 주는 묘한 그 허망함 같은 게 있긴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팬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완전 끝난 게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끝났어요. 내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27년이 지난 거죠. 그렇구나. 일단은 슬램덩크 첫 신 등장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노우에가 이렇게 직접 펜화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가 치치치치 되거든요. 네. 치치치치 소리를 내면서 네. 송태섭을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5명을 그리면서 완성이 나가면서 이게 락 사운드가 들리면서 이렇게 5명이 이렇게 걸어와요. 화면 앞으로 걸어와요. 내 앞으로 다가와요. 뭐 마치 그 만화책이 이제 살아서 애니메이션이 됐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네. 그 장면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슬램덩크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맛이 가죠. 뒤에서 뭘 하든 상관없는 무장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그 어떤 그 옛날 추억도 같이 다가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2번째 봤을 때 그런 느낌 들었어. 이렇게 막 그릴 때.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슈퍼로봇 만화도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슈퍼로봇 대전? 뭐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로봇들의 만화. 네. 그 로봇들이 이렇게
변신하는 재미가 있잖아. 있죠, 있죠. 네. 근데 그 변신이 사실은 그 시퀀스가 맨날 똑같긴 한데 네. 그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돌리지 않고 계속 보잖아요. 그쵸, 그쵸. 봐도 안 질리죠. 네. 그리고 그 변신하는 과정을 다 보고 나서는 이제 이 로봇에 완전히 팬이 돼서 이 로봇이 뭘 하든 이제 뭐 애정을 쏟게 되는. 그쵸. 나는 그 슬램덩크 첫 시퀀스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왕 멤버들이 네. 위에서 왕좌를 거닐고 있다가 탁탁탁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둘이 매치를 바로 시작해요. 그냥 서서 없이 바로 시작해요. 되게 멋있는 연출이다. 네. 첫 연출을 되게 영리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좋아할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네. 나는 그 보면서 느낀 건 이게 보정 중에 최고의 보정은 추억 보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슬램덩크의 작품은 내가 봤을 때 뭐 주제 넘게 점수를 매기자면 한 3.5 정도가 되게 객관적인 점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한 0.5점 더 플러스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점짜리 작품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유수의 유튜버나 3, 40대 분들이 슬램덩크 좋아하는 얘기는 구구절절했고 네. 뭐 강백호의 이름이 뭐 일본어로 뭔데 네, 뭐다. 뭐고 뭐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이야기는 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슬램덩크 팬으로서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약점을 하나 찾아봤어요. 약점을 감당되시겠습니까? 뭐 앞에 일단은 일단 말하기 전에 겁나니까 그 반박 시에 그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케이. 이 개인의 사견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이 슬램덩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네. 약점을 찾아본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 한번 같이 공유해 보죠. 알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노우에가 직접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애니메이션 콘티적인 재미의 한계를 좀 보여줘요. 생각해 보면 만화가라는 게 컷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A4 용지 컷이 네모칸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애니메이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컷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 컷의 성질보다는 좀 더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게 더 많거든요. 많다고 느껴지는데 아쉽다라고 느꼈는데 뭐 뒤에 말할 여기 요 책에 그 이노우의 인터뷰가 있어요. 실제로 이노우가 그 인터뷰에 만화가였는데 애니메이션 연출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또 다른가 봐요? 일단은 그 가장 큰 건 그거죠. 만화의 컷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컷이 움직일 수 없잖아. 그쵸. 근데 애니메이션 컷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찍고 있는 카메라도 움직일 수 있어. 네네네. 영화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보면 진격의 거인 아시죠? 알기는 알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뉘앙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조사병단이 이렇게 기동장치 날아다니는 걸 몸에 메고서 그런 건 봤어요. 그 거인을 무찌르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자고요. 조사병단이 이렇게 막 거인을 향해 달려갈 때 카메라가 조사병단의 얼굴을 잡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다가와. 그리고 점프를 해. 그때 카메라가 동시에 뒤로 쑥 빠져서 위로 잡는다고. 그러면 뛰어온 그 조사병단도 보이고 아래 이렇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얼굴이 큰 거인의
형상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이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만화책은 이 연출이 불가능해.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이걸 하려면 컷을 음. 나눠야 돼. 그러니까 보고 있는 장면 하나를 그리고 네. 그 다음 장면에서 뒷모습을 그려야 돼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얼굴을 잡았다가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음, 음, 음. 이제 좀 이해가 어, 어, 되네요. 어, 어, 어. 그럼 되게 생동감을 주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봤던 애니메이션들은 그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는 작화를 하질 않았어. 우리가 그 전에 듀테러 실장님이랑 얘기했던 아키라의 경우에도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기술적인 한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그 시대 때 중점을 뒀던 건 그래서 그 카메라 안에 그 구성 요소들을 얼마나 꽉꽉 채워서 그리느냐가 핵심이었던 거죠.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뒤에 배경도 움직이더라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요새 작화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피노키오도 그래요. 피노키오도 되게 카메라 무빙이 되게 많아. 그래요. 카메라 무빙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노우에가 이분이 만화책의 만화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컷들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실제 경기 같은 느낌을 줘요. 실제 경기 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 경기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건 되게 지금 300만 명? 네, 300만 명 넘었대요. 네, 네. 그 관객들은 되게 좋은 부분으로 봤지만 사실 난 이게 되게 단점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 경기처럼 보게 되면 관중의 역할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 만화책을 보면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면 관중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에 있는 관객이 말을 해주는 장면으로서 그 경기의 그 흐름을 대신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환이랄지, 감독님이랄지, 아니면 그 강백호 친구들이랄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그 경기의 뉘앙스를 설명해줘요. 컷컷 만화책에서.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보는 사람이 되게 확실한 관중이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관중들이 다 거세돼. 관중들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정환이 강백호가 성장했는데 라는 이 컷을 굳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객들이 관중이 돼서 벌써 다 봤어. 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산왕전에서 관중이 큰 역할을 하는 이야기 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산왕전 보셨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케이. 보긴 봤어요. 그 바로 그 채취수 이야기인데. 채취수. 채취수 이야기에서 관중이었던 변덕규가 일식집 주방장 옷을 입고서 가재미와 도미 드립을 치잖아요. 드립을 치는데 그게 정말 되게 소위 말하는 요새 그 슬램덩크의 중요한 밈이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됐어. 날라갔어. 그게 개그 톤이기도 하고. 나는 초반에 이 그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을 때 흘러가는 느낌을 보고 중반에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변덕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 장면 보고 싶은데 3, 40대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뒤에 백으로 관중으로 저기 변덕규가 앉아있다 정도까지 슬쩍 보여줘요. 그 변덕규라는 캐릭터에 좀 이렇게 애정이 좀 있으셨나요? 변덕규의 애정이 있다기보다는 그 변덕규가 그때 그 최치수한테 그 치는 대사 그 가재미가 되어라 라는 대사에 되게 애정이 깊죠. 이거는 이노우에 덕분에 슬램덩크가 되게 좋은 작품성을 가진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은 나올 수 있었지만
콘티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노우에가 건드려서 네. 차라리 총괄 프로듀서를 하고 그 연출은 다른 스튜디오 다른 스튜디오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생각이 연출은 들더라고. 그 진격의 거인 했던 아니 연출이? 난 연출은 거기 뭐야 그 전에도 얘기했던 그 사이버펑크에 네. 그렸던 그 회사에서 하면 안 될까? 아,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슬램덩크 매니아의 설명 잘 들었고요.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슬램덩크 얘기하다 보니까. 아 좋아요, 난 좋아요. 아, 그래? 네, 지금 오늘 목소리도 커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커졌구나. 아 좋아요. 이 기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앞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좀 쌓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장님과 저의 각자의 추억이 담긴 소장품인데 이 소장품들을 아재들이 왜 사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실장님이 가지고 오신 소장품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유튜브에서 이런 소장품을 뭐 이렇게 선보일 때 대부분 뭐 가격이 어마무시한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시죠. 네. 저희가 뭐 이런 거 소장하는 거 이제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비싼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보단 우리는 추억 때문에 이런 걸 사는가에 대한 어떤 그 결말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슬램덩크 얘기를 한다니까 일단 슬램덩크 굿즈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냥 아무 일반인이 그냥 슬램덩크 얘기를 한다고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 이만큼 농구 좋아하오. 뭐 이렇게 판을 깔아줄 수 있는 나만의 보호구 같은 게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난 단순한 뭐 애니 오덕, 뭐 슬램덩크 오덕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정말 오래전부터 NBA와 어떤 농구를 사랑해 왔다. 실제로 농구 경기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랑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치기 전까지. 네. 농구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도 NBA는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씩 보시죠. 네. 맨 위에 있는 신발부터. 네. 이거 뭔가요? 신발. 이거 그 가장 최근에 내가 산 여기다 좀 보여주세요. 여기? 네. 올려놔야겠다. 가장 최근에 산 제 바슈입니다. 그러니까 바슈가 뭐냐면 그 코트에서 뛰는 용 농구화. 20대 때는 되게 비싼 나이키 농구화를 즐겨 신었고요. 네. 한 30대 되니까 싼 걸 자주 바꾸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다쳤어요. 농구가 조금 험악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내가 또 워낙 또 많이 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좀 좋은 걸 사서 좀 보호를 해야겠다. 발목을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살까 하다가 그 슬램덩크 정대만이 아식스를 신거든요. 네. 정대만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본 고교 농구를 다룬 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아식스를 좀 많이 신어요. 일본 브랜드니까. 일본 브랜드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아식스가 뭐 발목도 좋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정대만 걸 살라 그랬는데 정대만 건 너무 클래식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가장 최근 버전의 젤버스트 25입니다. 이거 보니까 농구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구나. 네. 저는 요거 그 저희 매장 저희도 이제 아식스 잠깐 바잉했었거든요. 저희는 젤카야노 시리즈를 바잉해서 판매했었는데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정말 세상 편해요. 와, 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편한 신발 처음 신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편합니다, 아식스가. 농구화도 편하겠죠? 네, 그 아식스 농구화 내가 좀 신어봤는데 장점이 뭐냐면 요새 농구화도 그 애플화돼서 올인원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쿠셔닝과 지지대가 같은 소재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꿈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디자인이. 네. 근데 아식스는 안 그래요. 아식스는 어떤 이 기능, 어떤 이 장치는 발목, 어떤 기능은 쿠션 네. 이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옛날 스타일이죠. 어. 그러면서도 모던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는 흔적들이 좀 있어요. 되게 좋은 신발인데 내가 이걸 신고 너무 세게 다쳐갖고 네. 좋은 신발이라 계속 홍보를 하기가 좀 그래요. 하여튼 이거 사실 되게 괜찮은 신발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릴 때 모았던 NBA 카드입니다. 와. 와우. 네.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비랑 케빈 네. 가넷을 너무 좋아했는데 네. 걔네들이 너무 비쌌어요. 어. 그래서 앨런 아이버슨만 모았고 네. 그 막 엄청 딥하게 많이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그 모으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는 하고 뭐 미군 부대도 가끔은 가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제부터 모으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앨런 아이버슨 신인 때니까 아마 중학교 때일 것 같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겹쳤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WWF 네, WWF. 카드였다가 그건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NBA로 이렇게 싹 넘어왔어요. 그렇구나. 되게 비싼 카드 나올 때 있고 막 뭐 그러니까 같은 선수라도 이렇게 좀 가치가 다른 그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그런 어떤 금액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내가 애치고는 좀 영악했던 거지. 이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 아이버슨을 골라서 이렇게 모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때는 되게 이게 막 평가가 막 고가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네. 아이버슨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아이버슨 카드라 그러면 되게 그 아이버슨 좋아할 거예요 아마. 나도 오랜만에 내가 이거 모은 거 계기로 한번 보게 되네요. 이거 파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거요? 네. 근데 막 엄청 귀한 카드는 아니야. 이걸 판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짓? 그 정도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팔지. 이건 안 팔래요. 왜냐면 너무 좋잖아. 그래요. 이거의 평가를 몇 배를 쳐서 산다라고 하면 네. 뭐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거 뭐 그냥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몰라, 알아보질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시면 되나요? DM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네. 뭐, 알겠습니다. 이 물건 중에서 제일 아끼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뭘까요? 잠깐만 제가 앞으로 조금만 당겨볼게요. 타임즈인데 누구 커버인가요? 코비 브라이언트 커버고요. 사실은 이게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게 뭐 올라갈 확률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한테는 장식용 굿즈로는 이게 거의 뭐 내 인생의 최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뜯지도 않고 뭐 이렇게 모으는 건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좀 그러고 싶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민망한데 내가 이게 코비가 이게 사고로 이게 죽었을 때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아. 누가 툭 치면 울었던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슬프더라고. 코비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였나요? 그쵸. 코비가? 나는 그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제일 잘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 농구 대잔치 농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나한테는 기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허재의 기아 같은 느낌이었고요. 코비가 나한테는 연세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세대, 고대, 연세대. 이렇게 약간 프레시한 느낌. 그래서 나는 그 앰퍼니 하더웨이랑 코비 브라이언트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렇게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지인이 친구가 죽은 느낌이 나더라고. 마땅히 이것도 참 그때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해서 샀는데 어디 처박혀 있더라고요. 지금 기회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커버가 뭔가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 이 동작은 코비가 은퇴했을 때 그 레이커스 코트에서 이 경기를 끝내고 연설을 할 때 그때 뒷모습을 찍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포토샵을 해가지고 표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은퇴 기념 뭐 타임지는 아니고요. 네. 그 사망했을 때 그 기리는 기념으로 나온 타임지 커버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굿즈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의미가 있는 매거진? 맞아요. 네. 다른 거는 실장님 말해주신 걸로 해주신 것처럼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라고 누가 하면 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못 줘요. 이거는 내가 울면서 산 내 추억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30 후반에 울면서 산 거라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농구 사랑 잘 봤고요. 자, 이제 빨리 슬램덩크 활용 뭐 좀 보여주시죠. 네. 내가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얘기해도 되죠? 오케이. 네. 자격 충분히 되십니다. 네. 슬램덩크 굿즈가 요새 한창 난리였죠. 난리예요. 네. 그래서 굿즈를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콘티북. 콘티북과 피어스 그 뭐야 별책 부록 같은 느낌의 그 피어스가 들어가 있고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수록된 책이고요. 요거는 좀 재밌어요. 요거는 예전에 그 사실 우리가 슬램덩크가 단행본으로도 봤지만 챔프에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정말 뭐 10페이지 했나 한 번에. 누구는 그 아이큐 점프를 사서 드래곤볼을 받고 누구는 챔프를 사서 슬램덩크 가서 이렇게 돌려보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굿즈적으로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슬램덩크를 조금씩 다 모아놨어요. 앞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보고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서 보던 그 뭐 챔프 말 그대로 그 챔프 만화 그 느낌이 확 납니다. 요 두꺼운 요 두께에다가 이 종이 질감까지 크기랑 완전 그 옛날 정말 옛날 만화책 저도 챔프 많이 사서 봤거든요. 그 기억납니다. 저도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요? 챔프를? 점프 전 아이큐 점프 안 보고 저도 챔프 봤어요. 챔프가 이게 내 기억에는 슬램덩크랑 붉은매가 있지 않았나? 붉은매 있었어요, 맞아. 붉은매 영챔프였을 거야. 붉은매 영챔프예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챔프랑 영챔프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되게 재밌다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이 전권의 내용 중에 토막토막을 잘라갖고 여기에 그냥 다 넣어놨어요. 토막토막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필름만 모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단행본 7권부터 그 나오는 그 학원 폭력 그 사건 있잖아요. 정대만의 사건. 그거는 많이 잘랐더라고. 딱 농구가 하고 싶어요 컷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재밌어요. 그럼 이것도 퍼스트 슬램덩크 공개 기념으로 나온 거죠? 맞아요. 이거를 나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 인터넷으로 내가 좀 구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승인은 떨어졌는데 계속 배송이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한 두어 번 겪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재고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게 그만큼 지금 인기가 많아서 그렇구나.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속 재발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설명 안 하셨습니다. 요거 네. 요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뭐야? 콘티북이에요. 네. 콘티북이고 곳곳에 이노우의 인터뷰가 수록돼 있어요. 인터뷰 수록돼 있고 나머지 페이지는 피어스라고 송태섭의 스토리를 조금 그려놓은 작품이 있는데 네. 단편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놨어요. 그 피어스가 또 지금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연결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여기 별책부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요소들이 이 굿즈를 사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래요. 나는 사실 쇼핑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패션 좋아하는데 쇼핑 안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쇼핑을 잘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아마 뭐 결혼하고 나서겠지 뭐. 뭐 맞죠? 몰라요. 뭐 굿즈를 산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굿즈라는 게 결국엔 이게 명예 회원권 같은 거 아니겠어요? 명예 회원권. 이야. 난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슬램덩크 명예 회원 같은 거 되고 싶은 거죠. 썸네일 제목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비유예요. 실장님 같은 사람들이 왜 슬램덩크에 열광을 할까요? 나는 사실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네. 아니 실장님도 알지 않을까? 왜 궁금하지? 난 실장님이 알 것 같았는데 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장님은 생각보다 슬램덩크 추억이 많이 없구나. 네, 저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공감대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이번 라디오의 주제가 자체가 왜 40대들이 추억을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왜 슬램덩크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열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와서까지 이렇게 좋아할까? 네. 그러니까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사에 몰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게 되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고레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못 봤어요. 네.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죽은 망자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살던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을 한 번 더 겪게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큰 골자거든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이렇게 인정시켜주고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인터뷰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 장면을 볼 때 나 포함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비슷하게 다 자기가 난 뭐가 제일 좋았지라고 떠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 서사를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추억,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는 장애물로 되는 건데 슬램덩크가 40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슬램덩크 극장에서 가서 보면 조금 과격한 분들은 자기가 기억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환호해. 박수치고. 미국처럼. 미국에서 영화에서 막 미국 영화관 가면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나면 와 막 이러고. 그리고 약간 그게 한국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얌전해지면 그냥 약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딱 와. 저 유명한 만화책의 장면이 극장에서 이렇게 실현이 될 때 공기가 싹 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의 추억을
곱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슬램덩크 내용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네네. 좀 있어 보이는 말 해보면 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말 싫어하죠. 잘라요. 네. 예, 정송일 영화 평론가가 네. 모든 고전 걸작들은 시간이라는 커다란 장애물과 싸워서 이겨낸 제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 네. 시간이란 커다란 장애물과 싸워서 이겨낸 작품이다. 그 모든 고전 걸작들은. 네. 이게 중년들의 하이틴 문화예요. 슬램덩크는. 중년들의 하이틴 문화. 중년들의 하이틴 문화예요. 네. 이 하이틴 문화가 27년? 한 30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거라고. 네. 근데 작품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아. 네. 막 최고 마스터피스까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왔어. 30년이나 세월을 뚫고. 거기서 오는 이렇게 통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추억이 긍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긍정당한 느낌. 네. 그렇잖아요. 옛날 것들은 무시되잖아. 네. 근데 그 옛날 것들이 긍정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게 되게 좋았던 거라는 걸 만천하가 아는 것들? 네. 뭐 그런 게에서 오는 되게 뿌듯함이 있다고 봐. 네.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타워즈 골수 팬들을 네. 욕하지 않기로 했어. 난 이해를 못했거든. 어떤 부분이요? 아니 도대체 이야기를 어디까지 개입을 하려는 거야? 팬들이? 팬들이 작품에? 그리고 막 개입을 하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식인 거죠. 저건 스타워즈가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한달지. 난 그게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네가 뭔데? 근데 뭐 이런 심정이겠다. 슬램덩크가 보고 내가 좋았던 기분을 보고. 그러니까 슬램덩크가 만약에 되게 이상하고 별로라고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내 태도가 어땠을까? 뭐 외면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팬의 입장에서 그걸 변호하는 입장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변호 입장. 그리고 저건 슬램덩크가 아니야라고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네. 같은 사람은. 네. 뭐 그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램덩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하시죠. 네. 비슷한 심정으로 실장님이 갖고 온 물건도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실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